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활용해야 된다. 사실은 AI 별거 아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지능을 높여주면 AI 역할을 한다. 안에서 나오겠지만 AI는 절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지능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얘기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AI 전쟁 하면서 이제 이 국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 저는 국방 AI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우리 회장님이 국방부 정보와 기획관실 할 때 과제로 주어서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또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드신 분은 지금 이제 김영우 총장 하신 전임 총장께서 뭔가 야 이게 제대로 국방 AI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의 조직이 탄생된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인 측면, 전문 기술이라는 거, 저기 행복의 가치까지를 설명한 우리 정 회장님의 이 신기술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지금 이 안에 이 그림 자체들이 요게 지금 1차 설명드린 다 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가 요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 요 센서 데이터들이 사물 인터넷 안에서 클라우드에서 요 지능을 높이고, 요게 여러분들이 여단급 그 알고리즘 연구개발 임무를 주신 거가 요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가치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요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그 서비스 중에 우리가 그 세게 치고 나온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그 도메인에서는 이게 하이퍼 클로버라는 친구하고 GPT-3라는 친구. 그 전에 이제 초연결 초지능 2019년 전반기에 밀리테크 4.0. 이게 여기 하기불사 증망.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강의 자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정부철 회장님이 그 핵심 키워드로 강조한 배우되 뭔가 생각을 깊게 하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시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뭐 우리 여기 발제자들이 가끔 만나서 네트워킹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이제 우리 신유 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은 미리 다 드려야 이게 강의가 짧아지는데, 이게 드린 거의 시점과 여러분들의 그 약간의 그 예습 상태 또 생각 상태로 볼 때는 강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놈을 물리적으로 또 유튜브에 그 어떤 지루성에 의해서 30분에 잘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왜 군 출신, 그것도 육사, 제가 36기인데 엄청난 군생활 30몇 년 하고 왜 여기에 일하게 됐느냐, 왜 지금 이 명을 쓰느냐, 또 이 강의를 하고 다니느냐, 이 발제를 하느냐라는 거에 제가 했던 부분이 다 있고요. 저는 군생활을 지금 뒷부분에서 조금 그 강의가 될까 모르겠는데, 국방 기획관리 시스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전투발전 시스템하고 획득관리 시스템을 조금씩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산학연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AI 국방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 핵심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가 남무예요. 이 군사학이든 어떤 학이든 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발제해 주신 우리 정수 회장님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뭔가
AI가 되래. AI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뭡니까? 생물학적인 인간지능이잖아요. 인간지능. 근데 인공으로 만들어지는 지능에 첫 번째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정보화로 연결을 해서 지능을 조금씩 높여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우리도 그래서 스마트한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이 이게 초지능. 거기에 이제 제가 앞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던 국방 AI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 정보화기획관께서 야, 국방에 AI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그 큰 과제를 주셔서 우리 박사급 한 7명, 자문위원 10명을 모시고 그 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이름을 스타트하기 시작을 했고, 화두에 나오는 하이퍼클러버, 네이버가 초대규모 AI, 이 대규모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한국어 언어 모델을 최근에 공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2월 25일이라는 5월 25일인데 이거 시작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했죠. 앞서 겉장에서 표지에서 얘기한 그런 모습의 이게 그림들입니다. 센서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이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능이 높여지면서 이런 서비스가 되는데 핵심은 연결이다. 그것도 언제 어디서 해요.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하이퍼 또는 슈퍼 커넥티비티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슈퍼 커넥티비티가 되는 그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슈퍼 커넥티비티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AI의 정보 보호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 FDA에서 우리가 지금 나이들은 이제 우리 예비역들 많이 스탠스를 하거나 여기 심장에 뭔가 이 기기를 껴요. 그거를 일종의 해커들이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고, 이건 자율 자동차는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5단계가 있는데 한 3단계 정도는 사람이 그냥 기계가 움직여주는 대로 갑니다. 해킹을 당하면 내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은데 일일이 밀어넣을 수 있다. 이 위레드라는 일종의 조사 컨설팅 기업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자, AI 앞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40년부터 2010년까지 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쪽에 알고리즘과 데이터, 통계 또는 수학적인 머리를 갖고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인공지능, 지능의 수치, 우리를 얘기하면 IQ입니다. IQ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이 성인들까지 계속 학습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 물어봤으면 어린애가 일어나는 거 하려고 몇 번 엎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몇 번 엎어져서 또 엄마나 뭐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이렇게 서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인공지능이 뭐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라는 걸 얘기했고, 우리도 거기에서 창조 국방이라는 거를 논하면서 많은 과제들을 사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을 실제 국방에 저희가 이제 소요를 태워놨던 이제 이런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17개 창조 경제 혁신센터를 만들면서 한 65억을 들여서 이제 R이라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투자를 해줬어요.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고도의 자동화 기술이 될 수 있다. 고도의 의사결정 기술이다. 왜? 그때까지는 알파고밖에 없었으니까. 서비스 되는 게. 자, 사람 같은 상호작용 기술이다. 이 사람처럼 만들었지 두뇌는 사람처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기계 지능이 꼭 사람 지능과 같을 필요가 없다. 왜요?
기계에 우리 지금 저기도 뇌과학을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뉴로 그러니까 이 뇌의 신경세포를 인공지능에다 심어보려는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인공지능은. 그거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니까 컴퓨터를 좀 스마트하게 만들자,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쭉 발전시키면서 아까 같이 서비스 차원에서 누군가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비스 관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알고리즘 지금 여단급 이하 성능 계량으로 내신 성능 계량은 아니죠. 그 알고리즘 개발 선행 연구 과제를 내셨는데 이 성능 개선을 하되 데이터가 빅데이터에서 학습 능력이 강화해서 이 AI가 인지 능력이 강화되려면 센서 사물인터넷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이 정보가. 그놈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은 제조 융합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이 서비스 융합 쪽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실은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라고 하는 게 이게 스마트 붙인 것들입니다. 물론 그 스마트를 붙여놔야 사업이 커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먹고 살죠. 그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플랫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자, 세계적으로 플랫폼으로 데이터 위주로 이 확보해 나가는 게 이게 가파놈이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플랫폼에 누군가 오래 머물수록 거기서 돈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자, 이 사람들이 요즘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G 마피아하고 베타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베트는 아시는데 바이두하고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예요. 이게 미국 대기업들 IBM까지 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방인공지능 이거 아리에서 사실은 이걸 인용했어요. 트랙티카라는 이 기술 분류의 어떤 정의서를 갖고 있는 2015년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AI 발전 연구처니까 이제 AI 기술이 어떻게 분리되죠? AI 기술이 뭐죠? 라고 할 때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를 하면서 자, 그럼 국방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어는 그대로 같이 썼어요. 단일 기술이 아니다. 특정 기술 모음이다. 문제 해결하는 기술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같은 서비스를 너무 벌려놓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묶어본 겁니다. 인지 컴퓨팅, 딥러닝, 지금 뒤에서 조금 언급이 되니까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의 인터페이스 예측 기술,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업무를 비즈니스 도메인 저희들은 전문가면서 기술을 조금 아는 사람인데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획관계 있을 때 카이다에다가 임무를 줘서 야 그러면 국내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라. 왜 조사를 하려고 했냐면 AI를 활용한 국방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다가 한 2,500억 정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거에 필요한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카이다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국내 기술을 연구를 했어요. 다 이 분야별, 서비스 분야별로 연구를 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자, 인공지능 레벨을 1에서 5단계다. 1, 3단계의 개발 단계에 있다. 약 인공지능 수준이다. 초인공지능 가려면 갈 길이 멀다. 단일 기능 위주의 인공지능이다. 알파고, 엑소브렐, 왓슨, 누가, 클로버, 음성 비서, 거기에 지금 확보가 된 이 하이퍼 클로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기술적 부연도는 이렇다. 음성 인식 기술 오리율이 아직도 4% 얼굴이 여기에 얼굴 인승의 흑인 여성의 머리 기른 모습을 보고 고릴라로 아직도 인식하고 있다. 여권 사진조차도. 자,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이 등장하면서 핵심 기술이
자, 기술 위주로 다시 2010년부터, 잘 안 보이시는데, 2020년까지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게 GPT-3라는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뭔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요거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개발해 본 사람들이 9개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핵심 기술이 있다, 없다, 핵심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핵심 기술이 있어야 이런 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GPT-3로부터 연합학습, 엣지 쭉 해서 오토 머신 러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핵심 기술 9대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게 될 것이다 라고 초대 규모의 모델이 구상할 것이다. 그거에 하이퍼클로버가 치고 나온 겁니다. 요거는 2020년 그 말 상황이고요. 5월에 이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요. 응용 서비스 지원에 이제 연합학습 엣지 AI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미 투자해서 가고 있는 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여하튼 인재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100% 비즈니스 도메인의 AI 분야의 필수 인재라고 사무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정구청 회장님 계셔야 되는데, 정구청 회장님 말씀에 도움을 주는 분이 이 KT라는, 이게 이제 이분이 AI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AI는 이게 아틀라스라는 걸 지도잖아요. AI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이 지도 책자를 만들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천연자원, 이건 이제 누가 천연자원이 아니고 이제 원천 리소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력으로 일개 시스템이다. 뭔가 이 감정인식 기술을 도구에 결합하면 이거 문제가 크게 생긴다. 그래, 예언의 가능성이 있지만 멀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요 책을 보고 또 빠르게 이게 제프리 보카라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얼반에 있는 대학에서 AI라는 새로운 신민주의다. 그 뜻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연결해서 학습시키는 거가 우리 도메인에서 그냥 어떻게 노가다다. 굉장히 쉬운 기술이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약간의 착취하는 어떤 또 AI라는 높은 서비스를 만드는, 지능을 높게 만드는 거에 어떤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대기업이 또는 그 학자들끼리 어떤 새로운 식민주의를 만들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GPT-3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거 뭐 기술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제 항상 출처를 밝힙니다. 인공지능 신문이라는 데서 여기 다 있어요. 한국어 모델 하이퍼클로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을 갖고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3의 저장 장치가 클라우드면서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팅을 우리가 슈퍼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슈퍼컴퓨터에 약간의 성능적인 얘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토큰의 의미가 있고 이 투자를 우리 카이스트에도 저기 네이버가 얼마나 투자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울대 쪽 그다음에 카이스트 쪽에 지금 이렇게 초창의적인 AI 센터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왜냐면 거기서 기술을 융합해서 더 큰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언어 모델을 확장하고 언어 모델 중에 이 영상이나 이미지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정형 그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데이터들도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이클로버라는 플랫폼이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면 이 하이클로버로는 이제 궁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의 엔드 스테이트는 뭐냐? 우리가 인공지능 이왕 만든다면 또 우리가 AI 전쟁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야지 전쟁을 시키지. 우리보다 머리 나쁜 놈 전쟁을 시키면 전쟁에 몇 번도 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45년쯤 되면, 그래서 뭐 우리도 저기 비전 뭐 2050 뭐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아미타이거 4.0 만들어 히말라야 프로젝트 뭐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45년쯤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인데 지금은 제일 이쁘게 만든 게 이제 우리 색동저고리 입혀갖고 알인가? 그리고 약간의 음성 정도 알아듣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약간의 로봇이면서 인공지능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모텔리티, 그러니까 약간의 생각이 없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생각이 없는 어떤 바이올로지컬 하거나 신세틱한, 왜냐면 이 소재에 의해서 이거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2045번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초지능은 아니다. 아직도 스마트까지도 어렵다. 약간의 지능형 AI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방 AI 현주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감시, 탐지, 드론, 이게 경계, 이게 탈로스는 미군들 특전사에 들어가는 이게 주로 웨어러블 로봇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무인 합동 임무 수행의 그 모습도 다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거 단일 무기 체계들. 요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탱크를 자기가 따라오라고. 그리고 필요한 데다 갖다 집어넣는. 이 엣지 카메라 안에, 아까 엣지 AI라는 용어를 썼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갖고 영상 분석 시스템을 협업 강화 기반으로 지능형 국방 경계 감시 시스템을 한 200억을 들여서 중앙대회 이 컨소시엄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증단지 예산으로 GOP에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걸고 탄약대대 울타리에 걸어서 지금 알고리즘의 일부가 지금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록화되고 뭐 아까 표준화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경계 안에서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품원에서 약간의 검증 또는 이제 추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AI 의사결정 지원과 참모. 이거를 카이스트 특화 연구실에서 120억을 가지고 ADD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오니까 에트리에서 18년도에 자, 우리는 참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 핵심 내용은 AI 작전 참모입니다. AI 작전 참모가 우리가 총괄 참모니까 지금 하고, 지금은 그게 한 50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저기 안 되고 대략 20억 갖고 2년 동안 일단 상황 인식 기술만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일부 기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기능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육군은 그래도 지각 있는 AI를 최초 생각하신 분이 야, 통신 교관 정도만 주면 AI를 만들어 달라라고 한번 제안한 경험이 있고요. 요 지능센터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게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저희는 첩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산학년의 어떤 전문가들이 또 과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추진입니다. 사실 저희는 언론에 공개된 이 예벽이니까 공개된 내용 위주로 자, 스마트 국방으로 간다고. 물론 정경두 장관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과학기술위원회 뭐 이원들 다 조언을 받아서 만들었고, 서욱 장관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서비스, AI의 서비스 창출 차원은 국방정보기획에서 갖고, 무기체계 쪽은 주로 이제 ADD에 거기도 AI 뭐 한다는 굉장한 조직들이 있어요. 무기체계 플랫폼을 지능화해서 AI화해서 뭐 스마트 국방에 기여한다는.
그러니까 그 전력 지원, 전력 체계 혁신 쪽에 8대 국방 핵심 기술이고, 다시 8대 그러니까 AI 전략 기술이라는 걸로 해갖고, 그래서 말씀드린 밀리테크 4.0이라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건 방사청이. 거기에 이제 30개 핵심 기술이 돼 있고, 다 여기 AI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이 플랫폼 쪽에는 유무인 복합. 그리고 희한하게 이 사례 중에 그래도 가장 우수하게, 우리도 지금 그 구사단에 육군에서 한 60여 정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 부대. 요게 지금 어떤 시범 사업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년 9월 24일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아주 가슴에 팍 닿는 얘기를 했는데, 참 이 국방에 이게 AI를 끼워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문서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이 법,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전투 발전, 균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서 다시 이쪽 국방기획관리 체계 안에 중기계획이나 아니면 장기 소요에서 중기계획으로 해서 획득 관리로 넘어가는 그 단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걸 알고 신기술이 들어가는 걸 알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국방부 정보화 훈령의 ICT 신기술 사업이라는 거하고 국방실험 사업, 신속 이게 시범 획득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그래도 약간의 과학자 겸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가로서 국방실험 과제를 제대로 해보려고 이게 이제 19년, 20년 이게 했고, 육군도 그래도 2개 과제 이게 지금 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이 산출물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거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17년도에 국방정보기술 조사라는 거를 한번 다시 저희가 과제를 또 박사급 7명하고 다 조사를 해서, 그때부터 핵심은 저희는 누군가는 소여를 만들어줘야 된다. 소여의 샘플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많은 부분이 샘플이면서 추진할 수 있다.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해주면 추진할 수 있다는 쪽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게 살아남았고요. 여기 이 훈련 무기체계 부분도 많은 소여의 인정을 받아서 요게 응용연구든 선행연구들이 또 이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에 반영할 것들, 앞서 설명드린 이런 그때까지의 어떤 음성 비서로 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하고 이게 지능형으로 갈 것들, 그 다음에 더 큰 무기 체계 또는 전력 지원 체계, 훈련 체계 쪽으로 갈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통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작년 후반기에 제가 세미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말고 제가 논문처럼 저희 이제 융합안보연구원에서 원택트 세미나를 할 때 그걸 다 한 100페이지, 아니, 80페이지 정도 논문으로 써준 게 있어요.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또 보시면 더 쉽게, 오늘 설명 안 드린 부분을 쉽게. 자, 이제 밀리테크 4.0이라면서 AI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AI전이 된다고 가정해야, 또 AI전이라는 뭔가가 수행 개념과 양상을 만들어내야 국방 AI의 사업, 내지는 국방 AI의 어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군사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는 밀리테크 4.0에 앞서 무리하게 많이 설명드린 데이터와 네트워크, AI가 융합기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AI를 군사 이론적으로 아직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밀리테크 4.0 시대에 무인 전쟁 체계, 유무인 병행제이다. 군사 발전으로. 왜? 무인만 갖고 전쟁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초지능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스마트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 평화 워치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웨어러블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앞서 얘기하는 플랫폼이 로봇처럼 지상에서 움직이는 개념이고, 이거는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그 핵심 기술과 세계 챌린지에 가서 1등한 게 중에 카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휴버라는 게. 그 모습의 일종의 거기는 단순 기능을 시간 내에 수행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지금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이 휴머노이드의 개념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양상과 수행 개념 어떻게 그릴 겁니까? 근데 누군가 용어를 그래도 이 지금 김영현 우리 후배께서 이렇게 전했다. AI 기반 무인 로봇 체계로 전쟁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왜? 장정도 부족하고 이 얘기들이 군비 경쟁을 해서 북한의 그 적들도 AI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어떡할래?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사실은 그거를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방 AI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ADD하고 카이스트가 상당히 개입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인호 박사께서 국방 로봇 학회인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조직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금씩 조직을 만들어놔요. 그놈을 컨트롤 타워, 국가전력제에서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 AI 발전 연구처, 우리 여기 연구소, 우리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 거기에 지금 저희는 이 전투발전 체계 AI전이 수행되려면, 자, 이 AI전 양상과 수행 개념도 중요하지만 AI전에 교리부터 조직 이후 이거 누가 연구해서 발전시킬 거냐라는 거고요. 자, 미군이 빠르게 갔습니다. 자, AI전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입니다. 이 국가안보위원회에서 AI 커미티를 만들어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합동 AI 커미티에서 이거부터 해라 라고 한 게 사이버 안에 정보보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체제에서 나왔냐면요. 요거 이제 굉장히 여기 뒤에 설명인데. 트레인, 여기에 레디니스,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요게 뭐냐면 민관군 협의체입니다. 전투준비, 자, 우리 군의 역할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관리잖아요. 평시 임무는. 거기에 전투준비하고 교육훈련은 이 체제 안에서 OTA라는 특별회계 제도 속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제도권에서는 열어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국방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그림이고요. 이 데이터는 20대를 떠나는 여야 의원들이 하여간 문제는 개망신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고쳐져서 지금 익명 데이터를 쓰느냐 못 쓰느냐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데이터 거버넌스와 이제 네트워크 AI 의사결정 체계 2, 3분씩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걸 제가 데이터 솔루션 회사에서 국방 분야에 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인데, 자, 우리 응용체계, 이 언젠가 8대 응용체계에서 제가 여기 조사해 볼 때 한 750개인데 지금 950개입니다. 자기 필요한 사람끼리 이게 연결해 쓰는 겁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 8대 데이터만, 이건 CDS라고 순간순간 캡처를 해서 일일이 넘겨줘야 됩니다. 일일. 자원관리 안에 쪽하고 이 국방. 그래서 핵심은 이 실시간 데이터가, 운영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인 메모리 되는 거에 빅데이터, 하둡이라는 거는 기본 데이터 통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분리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관리되면서 일종의 메타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의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의 이 권한, 이 거버넌스 체계는 상당 부분 어디서 어디든 데이터가 다 자산인데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통합시켜 줍니까? 그거를 응용체계 안에서 지금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전투원과 이 네트워리어가 과연 우리 국방정보통신망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래도 국방부 정보기획관실에서 작년에 후반부에 국방정보통신망 종합발전계획을 저희한테 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또 박사급 6명을 데리고 지금 연구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국방의 이제 현 실태는 LTE로 들어오는 놈, 인터넷망, 위성망,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웨이브망 따로따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 그거를 이 멀티미디어 멀티패스 방식으로 지금 애트리가 시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정보 보유 기술 중에 가장 발전된 건데 이게 이제 블랙홀 프레임워크이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프리 데이터라는 SDP 기술인데 국방성이 개발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자, 이거 지금의 연결은 이게 선 연결로 해서 후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어떻게 잘못 치고 들어온 놈한테는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 통신망, 서버 등에 먼저 접근을 허용해주고 오중에 이렇게 걸르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안에. 자, 여기는 AI가 해결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엣지 카메라가 다시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려가면서 과연 국방 데이터가 가버넌스 되면서 실시간 데이터까지, 운영 데이터까지 디지털 트윈의 미래 경계 체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국방 문제 현안 해결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작은 드론 못 잡죠? 무인 매복 체계가 안 돼서 여기 들어가서 다리 잘리고 있어, DMZ 안에. 그 다음에 이게 목선들 막 지가 들락날락하죠? 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뭐 오리발 기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볼 거냐라는 거고요. 그거에 AI 영상 분석 기술, AI, AR 원격 지원 가능한 디지털 트윈 체계가 되면 다 막을 수 있다. 이걸 ADD의 도전 기술 개발 과제로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내용이 있고 진짜 국방의 현안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모르는 기술만 갖고 안 되는 거 이 융합 기술을 갖고 한번 관심 갖고 제안하시면 상당히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6G 통신하고 양자통신 발전기술 추세 저기도 지금 양자통신 뭐 있는데 옆에서 이걸 기술에서 많이 관심 갖고 배워보시면 지금 이미 SKT에서 치고 나왔죠, 당장. 그러니까 이거 훈련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합성 전장 훈련, 그 뜻은 뭐냐면 LVCG에서 VCG만이라도 공통 운영 환경에 넣어야 된다라는 개념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이게 실제 이제 교육사 우리 협회처에서 용역을 했던 건데 상당한 그 문제가 있는 적이고요. 그거에 이제 미군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 웍입니다. 이거 백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들도 미군들도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엄청난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려는데 이 문서 하나부터 다 스타디해서 우리가 육군본부 PPBES 안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상당히 이 기술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놨는데 나중에 관심 가진 분한테는 다 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플랫폼과 서비스 눈으로 아까 가치의 눈이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봐야 됩니다. 그 플랫폼 관리와 앞서 얘기 생태계 혼자 못합니다. 같이 협업합니다. 여기 이름을 아주 잘 지어놓으셨어요. AI 회복 센터로. 자, 거기에 신기술 접목,
제도권에서 할 거, 비서권에서 할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융합해서 제가 마지막 솔루션은 김광군 협의체가 아니면 굉장히 예산 확보로부터 기획 계획서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 창조경제는 용어도 안 쓰면 또 쓰면 이게 문제가 생기십니다. 창조형 인재로서 저희는 그 미래테크 4.0에서 선언적으로 얘기한 안보와 경제 패권의 꿈을 이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사 패권이 아니더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AI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